날은 참 좋은데 사고가 났다는 거죠. 아, 이렇게. 아이고, 크게 부딪혔습니다.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을 했는데 지금 상대편 차량은 지금 전복이 뒤집어졌어요. 저게 속도를 너무 세게 해서 유턴을 해서 저 정도가 된 걸까요? 보고만 있어도 무섭습니다. 일단 두 분은 과실 비율을 어떻게 보실지 블랙박스 과실과 상대방 과실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 변호사님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인데요. 자, 우선 두 분 과실 비율을 확인을 해보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써주셨을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황 변호사님 어떻게 쓰셨을까요? 네, 저는 0대 100으로 봤습니다. 블랙박스 과실은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이다. 그리고 최 변호사님도 똑같이 써주셨네요. 네. 블랙박스 0을 훨씬 더 크게 그려주셨네요. 네. 상대방 과실 100%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황명 변호사님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주셨는지 이유 들어볼까요? 네, 영상 다 보셨으니까 네. 여기 보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서 직진한 블랙박스 차량 그리고 상시 유턴 구역에서 죄송합니다. 상시 유턴 구역이라는 표시가 없이 죄송합니다.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는 상대측 차량의 충돌인데요. 여기 네. 상시 유턴 구역이라는 것은 좌회전 시나 보행 신호시라는 표시가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 조심해서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러한 네. 블랙박스 차량과 상대측 차량의 충돌이 발생한 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유턴 차량의 일반 과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유턴 구역에서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또 실내를 두텁게 보호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네. 유턴 차량은 불법 유턴을 한 것도 아닌 것도 있고 또 유턴이 허용되는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을 하였기 때문에 네. 또 한편으로는 유턴 차량의 일반 과실로는 볼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 차량 역시나 상시 유턴 구역에 차량이 있으면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 또 일시 정지를 한다거나 감속을 한다거나 하는 네. 안전 운전 의무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실은 블랙박스 차량의 20, 상대 차량의 80 정도를 배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가감이 생기는 거죠.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경우로서 네. 전방에 상대 차량이 있는 거를 상시 유턴 구역 내에 정차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맞네요. 다만, 예, 그렇죠.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지나서 네. 교차로의 반 정도를 진입했을 때 그제서야 갑자기 스물스물 상대 차량이 맞아요. 유턴을 돌발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예. 피할 수 있는 거리였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차량 속도 또한 또 정상 속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대 80 정도이지만 네. 내 차량인 블랙박스 차량이 좀 더 그 과실 비율이 감산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과실은 없다라고 보았고요. 예. 상대측 차량부터 보면은 상대측 차량도 보면은 상시 유턴 구역 내에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네. 반대쪽 차량인 제가 가고 있는 걸 충분히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반 정도 진입했는데 갑자기 유턴을 한 점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오히려 상대방 측 차량의 과실을 100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해서 0대 100으로 좀 극단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말씀 듣고 또 이제 영상을 다시 보니까 정말 상대편 차량이 가만히 서 있다가 전혀 이쪽이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 갑자기 유턴을 했네요. 그러면 최 변호사님도 약간 비슷한 이야기 해주실 것 같긴 합니다. 똑같이 예. 0대 100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황명 변호사님께서 뭐 다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 드릴 말씀이 있나 싶은데 지금 여기가 상시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근데 이 차는 그 정상 신호에 따라서 직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신호에 따라서 이제 가는 차량의 실내가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당연히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과실이 있으려면 뭐 과속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구간, 요 도로의 제한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일 테니까 네. 그 정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미 위에 다 정지선 속도가, 넘어서 네. 한참 간 사이에서 차가 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 차가 저기서 왜 유턴을 했는지 그러게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거의 뭐 남들이 보면 물론 저기서 저 상대방 차가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단순히 그냥
안 보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뭐 저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누가 보면 좀 뭐 보험 사기로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그랬나 봐도 싶을 정도로, 예, 그쵸. 충분히 그 예.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네. 뭐 당연히 이건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차까지 저렇게 뒤집힐 정도면 굉장히 세게 부딪힌 건데, 일단은 뭐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하긴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지. 근데 불법 유턴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불법 유턴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일단은 차선을 위반했다라는 부분인 건데요. 네.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통행을 구분한 것을 위반하였다. 그렇게 해서 불법 유턴을 한 경우에는 네.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뭐 차량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7만 원,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6만 원,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4만 원, 자전거 등 3만 원 해서 차량에 따라서 구분되는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불법 유턴 처벌 기준, 과태료를 좀 알아봤고요. 범칙금 알아봤고요. 또 직진 차량이 초록불이 아니라 약간 이제 적색 신호로 바뀌기 전에 이제 노란불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블랙박스 보내주신 이 차량이 노란 신호에 그렇게 직진으로 달려갔다. 그러면 과실 비율이 좀 많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황색불일 때 넘어가도 신호 위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신호 위반이라는 거에서 과실 비율이 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황불일 때 차선을 넘어갔다, 정지선을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금방 이제 또 적색불로 신호가 네. 바뀔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교차로, 다른 진입로의 신호도 같이 변경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내가 사고를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주황불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당연히 과실이 달라진다. 생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뭐 두 분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직진도 노란 신호일 때는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불법 유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또 두 분의 의견과 실제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과실 비율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